아, 이 오면 시점이죠? 5월 1일. 5월의 첫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조기 대선 전이라는 것, 그리고 후보 등록 기간을 10여일 앞둔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이라는 것 등등등.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함께 보시죠. 선거법 위반임이 아시다시피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법리 적용이 완전히 극과 극.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중요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합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곧장 소부 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는데 9일 만에 굉장히 빨리 그 최종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마침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네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네,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도직구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년 6개월 판사 생활한 베테랑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일단 그 시점이 오묘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도 뭔가의 어떤 그 대법원의 어떤 함의, 숨어있는 뜻, 뭐 이런 전략적 의도,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을 함으로써 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뭐 이러한 좀 것을 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신속하게 그 지정을 한 이유가 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선고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굳힌 이상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12일부터가 네네.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잖아요. 예. 뭐 그런데 뭐 5월 20일쯤 선고를 한다 그러면 이게 투표를 얼마 안 남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여파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내일 그 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여파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가 선고 기각이 나오든 뭐 파기환송이 나오든 저는 파기 재판의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두 개가 그냥 2심대로 무죄가 되느냐 아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빨리 선고를 함으로써 이 결론이 6월 3일 그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네. 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베테랑 판사 출신께서 보시기에 네. 법리를 좀 놓고 보면 상고 기각이 나올까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그 예상을 했던 그런 그동안의 법상식에 따른 예측이 많이 빗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뭐라고 얘기하기가 예측 불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틀렸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토부 협박이 이게 무죄가 날 거라고는 네.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2심 무죄 판결이 법리에서 많이 벗어난 판결이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판결들을 보면 법원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이다. 네,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아주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도 최소한 빨리 선고를 함으로써 민주당으로 하여금 좀 수습을 하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상고 기각이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를 뭐 5월 20일이나 뭐 25일에 무죄 취지의 상고 기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거죠. 그리고 혼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로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고 여기서 또 후보 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그런 수습이나 아니면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좀 했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 사실 이런 것이
법리 판단의 영역이냐 아니면 사실 판단의 영역이냐 이게 굉장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1, 2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온 어떤 그런 사실 판단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면 이건 대법원에서 요새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이것이 좀 굳어진 그런 관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냐는 이 발언을 의견의 표명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과장이 된 거지 이게 허위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은 저는 현재는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반반이다. 예. 자,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선고까지 단 9일입니다. 사건 접수, 전원 합의체 회부하자마자 첫 번째 기일, 그리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 그 두 번째 기일에서 아예 표결했다는 거예요. 12명의 대법관 중에 표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 대법원이 상고 시작 전부터 이 사건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었다. 과연 쟁점은 2심에 완전 무죄를 준 그 2심의 법리를 받아들일 거냐 대법관들이 아니면 야 이게 뭐냐 돌려보내자 라고 이걸 뒤집고 돌려보내자 라고 12명의 대법관들이 더 많이 판단을 했을 거냐 아니면 2심대로 갑시다 라고 손을 들어줬을 거냐 다수결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수결에 강한 김기흥 대변인. 우리 또 저 방송 기자 출신들은 정치부 기자 출신들은 또 다수결에 강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묘하잖아요. 뭔가 이견이 있었고 뭐 세게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탁탁탁 별 이견이 없었다? 헌재 결정은 아무래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다르죠. 12명이 대상 아닙니까? 14명이지만 거기서 회피 신청하는 두 분이 빼지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고가 기각이 되고 유죄 취재로 가기 위해서는 7대 5의 어떤 다수결로 해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각자의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 다음에 24일 날 모여서 다수결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보다는 다수결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든 존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어떤 의미냐. 결국은 어떤 사람의 정치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상은 뭐냐면 어떤 행위나 발언을 했을 때 유권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인하고 착각하고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유죄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1심하고 2심에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입장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어떤 공문을 보낸 게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근데 협박을 그냥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아서 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 직무유기라는 어떤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내가 협박받았다, 무섭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장동, 그 백현동 아파트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 그렇게 높은 옹벽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의혹에서 출발을 해서 알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성남 시장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거기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 시행사로부터 70억 가까운 돈을 받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김인섭 씨의 로비를 유죄로 인정한 맞습니다. 것도 대법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 인가가 용도 상향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되고
그다음에 원래 임대주택이 100%인데 그게 10%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사업 구조가 있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고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에 추징금 70억 가까이 맞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했느냐? 성남시장의 인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명백히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국토 협박반환에 대해서 무죄를 준다면 대법원 스스로 좀 모순이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그렇다면 그 시행사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7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김인섭 씨한테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결정일 때 최종적인 걸 보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벗어나기는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저는 팩트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군요. 박수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인데요, 이제 하루.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헌 불법 비상 계엄으로 시작해서 4월 4일 탄핵 결정 인용 파면될 때까지 국민들은 불면과 분노의 밤을 지샜어요. 굉장히 많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겼지요. 그런데 드디어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겼어요. 네. 국민들께 굉장히 놀라실 것 같고 저도 좀 깜짝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질문, 우리 전주혜 의원님께서 판사 생활 24년이라고 안 했습니까? 22년 4개월. 그 전에 계속 24년을 주장하셨죠. 제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예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흥 우리 대변인님 기자 시절부터 제가 예. 아주 잘 아는 우리 대변인이신데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이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앞두고 5대 3이냐 8대 0이냐 막 이런 서로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기흥 대변인 주장을 하시지만 오랜만에 만나 죄송한데 그때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 주장을 하시지만 결과는 8대 0이 나왔듯이 대법원 판단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아,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 그 논리 중에 좀 지적할 것은 뭐냐면 김인섭 씨의 로비 판단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재판관 중에 그 김인섭 씨 뇌물 사건 이것을 유죄로 판결한 재판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과 별개의 사안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사실로 판단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이건 별개의 사안인데 그것을 마치 이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것이다라는 희망을 말씀하신 건데 판단이 근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사실은 속된 얘기로 이 사건을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하러 지금 이 사건을 굳이 꺼집어내 가지고 이런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만들까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법원이 최고 권위 법원인데 또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그 국민적 관심 사안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최고 권위 법원인 대법원이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나 몰라. 이미 대법원 관할이 됐는데도 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대법원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법원으로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대법원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공익적 가치로 보면 국민들이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또 원론적으로 맞다. 이런 어떤 생각을 대법원이 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어떤 큰 어떤 현재의 상황에 현상 변경을 가하는 그런 혼란을 대법원이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심 무죄가 정의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판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뭐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두 분 헌재도 틀리지 않았냐
헌재도 틀더니 또 이러고 있네. 거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뭐 거짓말을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이 동인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가장 국민들이 원했고 그다음에 또 언론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그 의혹에 우리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이어지는 다리라고 할까요? 그 브릿지를 불사르기 위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백현동,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백현동 사건도 너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거 뭔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김인섭 씨나 그런 특혜 의혹을 준 게 아니라 예.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대장동과 백현동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경선과 본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의혹에 대해서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고 부인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토론 중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얘기했을 때 아니다 기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때 대선에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강한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건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주 의원님은요? 약간 이제 김기웅 대변인이 뭐 비법조인입니다만 굉장히 예리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1심에서는 유권자 관점에서의 발언의 내용을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보다는 네. 그 발언을 듣고 유권자가 왜냐하면 이제 투표라는 건 유권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유권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가지고 중심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그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발언자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냐 뭐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를 굉장히 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유권자 관점에서 이제 어떤 발언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발언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는 내일 선고될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담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견해를 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이제 8대 0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쪽 그러니까 뭐 상고 기각의 의견을 냈는지 아니면 또 파기 환송의 의견을 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었는데 그때 7대 5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전원 일치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마 뭐 7대 5나 뭐 8대 4 정도 뭐 이 정도의 좀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결국은 과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고 기각이나 네. 파기 환송. 이라도 전원일치가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이번에 결정을 보면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뭐 대법관들이 뭐 대법관이라고 하면 다 대법관이 판사 로망입니다. 판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정점에 이르렀고 네. 더 이상의 명예나 이런 것을 바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한 탄탄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유불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기록과 그 사실과 또 법리에 따라서 그런 그 공명정대한 저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